네, 일상 속 많아요. 중독. 그러니까. 영양제예요, 영양제. 아까 드시는 게 영양제였는데 우리도 몇 개 먹잖아요. 예인 씨도 몇 개 먹죠? 저는 비타민은 꾸준히 먹고 마그네슘 먹고 마그네슘. 있고 그 요즘 타우린 네, 먹고 있고 오메가3 가끔 먹고 저만 해도 벌써 한 4가지 많이 나오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인데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먹게 네. 되더라고. 맞아요. 예, 저도 먹게 이 나이 돼요. 되니까 몇 개 먹게 돼요. 예, 어쩐 때는 배불러. 근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 먹다 보면 내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근데 사기는 저는 굉장히 잘 사는데 처음에는 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깜빡해요. 맞아. 나중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제 뭐 챙겨 먹는다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건데 이걸 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양제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먹어야 된다, 뭐 먹을 필요가 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주치 선생님들도 아마 의견들이 다 있으신데 지금 아마 호출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끼를 먹고 식사를 했을 때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는 영양소가 있을 건데 이에 반면에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충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유불급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한 측면에서 영양제 중독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밥만 잘 먹고 반찬만 잘 먹어도 충분히 그 영양제를 먹는 만큼의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이제 하루 세 끼를요, 영양소를 이제 충분하게 먹는 걸로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고 있는 그 음식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연구조사가 일어났는데 시대별로 195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렇게 20년 단위로요. 채소들의 성분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시금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있었던 그런 철분과 같은 그런 영양소들을 1990년대 시금치 한 단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9단. 결국에는 이제 40년 사이에 시금치에 있었던 그 영양소가 19배 감소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소할 수 있지? 어쨌든 지금 채소나 과일은 옛날에 그런 영양소를 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입에 맞게, 조금 더 달고 순하게 좀 품종이 개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기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약과 영양제를 혼돈한다는 부분입니다. 약은 특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추출해서 정확한 기전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 바로 약이고요. 영양제는 일종의 이제 반찬이나 음식 중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을 추출한 거라서 그 두 가지의 효용이 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영양제를 마치 치료를 기대를 하고 내 몸을 뭔가 낫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영양제를 좀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드시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영양제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용도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영양제를 잘 고르는 팁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사실 투자해서 내돈내산으로 먹는 게 영양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잘 알고 드셔야 되는데 영양제를 드실 때 이런 각각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먹는 복용, 그러니까 먹는 섭취 방법들을 꼭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한 알만 딱 드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몇 개를 드시고 어떤 때는 그걸 잊어.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한 움큼 넣어서 그냥 다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야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다 넣어서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영양제를요 언제 먹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그 먹는 영양제 대표적인 거 2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철분하고 유산균입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하고 들어가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분을 무분별하게 드시면은 이게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산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복에 먹는 영양제는 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셨을 때 좋은 것은 종합 비타민하고 루테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을 하고 아침을 먹게 되면은 몸은 적극적으로 소화들을 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종합 비타민하고 루테인들을 드시는 게 흡수가 조금 더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비타민 D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비타민 D 대사가 이때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점심 드신 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녁 먹고 나서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몸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실질적으로 식사 말고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지방을 섭취하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잠자기 전 공복 때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시간표 써놓고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경 쓸 게 참 많은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영양제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거나 혹은 좋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양제들의 궁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 보도록 하시죠. 뭐 많이 드시네. 자, 이분은요 50대 여성분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일단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균형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구성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는 뭐 다 드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분들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그러면 일단 뼈 건강에는 칼슘, 빈혈 위해서 철분. 근데 칼슘 철분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과량의 철분이 존재할 때 우리 몸은 칼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칼슘제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래서 좀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